우리 자본시장에는요, 그분님들을 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공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의 원천이 뭐냐면 자기 뷰가 없는 거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투자가 편해져요. 그러면 이 주식을 이제 그만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곧 교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분들, 제가 오늘 주식의 본질, 주식은 어떤 주식이 오르는지, 우리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해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해도 되냐? 지금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 사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요, 1년 전에 PER이 몇 배에다가 지금 PER이 몇 배이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얼마나 올랐냐가 아니라 주가가 얼마 올랐나, 자꾸만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 안 하는 자산도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강남 아파트가 10년 전보다가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 다 사고 싶어요. 근데 이놈의 주식은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가 6만 원 했는데 지금 30만 원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걸 생각 안 해. 지금 현재 주가가 30만 원 됐는데 여기에서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 본다면 부동산은 10년 전에 그 아파트에서 살게 됐을 때 이익하고 만족감하고 지금의 만족감하고 차이가 크게 개선된 게 있느냐? 없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주식은 작년보다가 절대적으로 주가가 얼마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보다가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 혹은 미래에 벌어들일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몇 배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거냐,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PER이 10배다. 그 얘기는 권리금을 1년치 들어오는 이익에 대해서 10년간 미리 성금 주고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건 인정하지 않고 주가 오른 것만 갖고 지금 들어가도 되냐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논리죠. 이 회사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버는 것만큼 이 회사가 적정한 권리금을 받고 있느냐, PER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싸다고 생각하고 매수하고, 적정하게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그거 안 살래, 팔고 더 싸게 거래되는 쪽으로 옮겨 다니고, 그것도 이제 가치 투자는 오렌 버핏 같은 분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제법 이 시장 안에 있고, PEG라는 개념도 또 있죠, 그죠? 이 회사가 PER이 100배인데 원래보다가 내년에 이익이 100배 늘어나. 그럼 내년 되면 다시 PER이 10배로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한 해에 이익이 증가되는 율하고 현재 PER을 한 해 이익이 증가되는 율로 나누는 거죠, 그죠? 어떤 회사가 PER이 50배야. 근데 이 회사가 1년 동안에 100% 성장을 해. 그러면 PER 50 나누기 100을 하면 PEG가 0.5가 나와요. 그러면 성장에 비해서 이 회사가 지금 저평가됐다. 왜냐? 내년 되면 PER이 뚝 떨어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또 테슬라에 접근하고 성장주에 접근한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회사가 도대체 내년에 돈을 얼마나 벌 거냐,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시장이 또 똑똑해져 가지고 내년도,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연도까지 다 땡겨 오르고 있는 중이죠. 공부하셔야 된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저거 심포다야, 내가 저거 작년에도 안 샀는데 작년에 왜 안 샀을까요? 공부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또 왜 안 살까요? 왜 물어볼까요? 공부 안 하니까요, 그죠?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의 화폐 발행량은 계속 늘어요. 뭐 같은 경우가 있어서 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차트상으로 작년에 5만 원 하다가 원래 10,000원 된 주가가 있다고 쳐요. 그럼 5만 원에 10,000원 떨어졌으니까 와, 지금 사더라도 작년에 산 사람 주가까지 올라가면 난 4배 먹겠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작년에 만약에 그 회사가 1년에 이익을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그 회사가 10억을 번다 그러면 만 원도 비싼 거죠. 그죠? 비싼 거예요. 지금 10분의 1 토막 나야 되니까 5천 원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차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착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옆에 주위에서 또 많은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 자본시장에는요, 그분님들을 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공부해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서, 와, 이게 싼지 비싼지,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싸질지 비싸질지,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거를 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은 채로 걸핏하면 물어봐요. 지금 이걸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사라 팔아라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저는 이제 그분께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제 유튜브 어디를 보시더라도 이거 사서 따블 갑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살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어떤 목표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특히 녹화하는 날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그렇게 안 가면 제가 진짜 나쁜 사람 되는 거니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작은 기업들은 얘기하지 않는 거를 저는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주위에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공식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옛날에 이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다. 옛날에 이 산업의 특징이 이랬으니까 얘는 이럴 거다. 옛날에 매크로가 꺾이면 이랬으니까 이럴 거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중앙은행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연준도 다음에 매크로 못 맞춰요. 그런데 매크로를 기반으로 해서 금리가 오르니까 팔아라. 전쟁 났으니까 팔아라. 하여튼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 반복될 거라고 계속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식을 사라 팔아라.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셀인 메이라고 5월에 팔아라고. 그분들 5월에 파신 분들 진짜 완전 바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러면 있죠. 미국 중간선거 오기 전에는 시장 내린다. 그건 또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죠? 정말로 알 수 없는 일.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속지 않으시려면 그분들께서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에서요. 가장 큰 두려움의 원천이 뭐냐 하면 자기 뷰가 없는 거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 죽겠어. 올라가도 무섭고 내려가도 무섭고.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남이 좋아할 때 함께 좋아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몇 년 전부터 그거 좋다. 이 기업 좋아요. 이 기업 좋아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대부분은요. 제가 좋다 그럴 때 안 사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그게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두가 되고 막 주가가 막 슝슝슝 쏟아 올라가면 그때서 좋아하기 시작해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남들이 싫어할 때 사서 남들이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들은 이제 아무리 이거 좋아요 그래도 안 하시다가 남들 좋아할 때 함께 좋아하다가 남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더 많이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돈 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뭐 우리 또 방위 기업들 뭐 다 올랐어요. 그죠? 올랐는데 이 기업들이 아무런 변동성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안 그래요. 그죠? 그분들 또 하나 우리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주식은 늘 변동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회사가 PER이 몇 배인지, 밸류에이션이 싼지, 내년에도 돈을 벌 건지, 이 나왔던 이 호재성 재료가 도대체 이 기업 주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지 아무도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 남 좋다 그러면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런 습관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 안 하시고 매매만 하려고 그러고 한 번 투자의 습관이 매매로 들다 보면은 영혼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에 기대도 투자할 수 없어지는 거야. 시간에 기대도 투자하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도 여러 종목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회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려면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공부 안 해.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주식을 도박처럼 그냥 단순하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된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잘못된 투자의 원천입니다. 그죠? 진짜 위험한 거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우리가 밤길 걸어갈 때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죠? 그 왜 공포를 느낄까요? 두 가지죠. 그죠? 앞이 안 보이니까. 야행성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통행하는 사람이 줄을죠. 밤이 되면 옆에 어깨동무하고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밤길 걸을 때 위험을 느끼는 거랑 똑같이 그분님들도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앞을 못 보는 거. 공부를 안 해서 앞이 안 보이는 거. 그게 진짜 리스크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도 어깨동무하고 갈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테마주 쫓아다니는 거.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어깨동무를 했는데 그놈이 도둑놈이 될지 찔러 죽일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앞날에 대한 각자의 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전부 다를 믿을 수도 없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들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 나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기업은 멀쩡히 있고 산업도 멀쩡히 있고 세상도 멀쩡히 있는데 기업이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기업이 내가 본 대로 안 가. 그럴 경우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어떨지도 모르고 내가 생각했던 기업이나 산업의 변화가 틀릴 수도 있고 한때는 너무 좋아 보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더 좋은 게 나타났어. 그러면 은근슬쩍 좀 옆으로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하셔야 돼. 분할하셔야 돼. 분할 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오늘 사서 오르면 팔아먹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분할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사서 10% 먹고 나와야지. 20% 먹고 나와야지. 주식을 칩으로 보는 거죠. 트레이딩의 수단으로 보는 거야. 물론 가끔씩 그런 맛도 있어야죠. 그죠? 전부 다를 그냥 아이고 나 그냥 장기 투자만 할래.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어떨 때 가끔 단타하는 재미도 좀 있으면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분할된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을 때 너무 강하게 올라갈 때 좀 홀라당 팔아먹고 내려오면 또 싸고 요건 소소한 재미니까 우리 그분들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요. 하여튼 팔아먹을 때도 헤어컷하고 분할로 매도하고 살 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 뭐 시장이 좀 출렁거려도 걱정을 좀 덜 하게 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갔을 때 기업이 이익을 빵빵하게 벌어주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수익이 꾸준히 나요. 그분들 원래 지금 인류 역사에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변화 때문에 수익률이 너무 좋으시죠. 그죠? 매년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1년에 20%, 30% 먹기도 힘들어요. 지금 미국의 투자가들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 시장 원래 뭐 그 정도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것도 막 그 아웃퍼폼 하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고 거기도 잘못된 투자 하시는 분들은 돈 잃고 그렇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1년에 20%만 올라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미국의 30년짜리 국채를 사도 5%인데요. 그죠? 그래서 분할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투자가 편해져요. 그러면 이 주식을 이제 그만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시장이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우리 한국 시장의 기업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가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어떤 생태계 기업과 중국에 있는 기업, 미국에 있는 기업이 같이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이게 빵빵 늘어나는데 한국 기업들은 안 늘어나. 그럼 팔아야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엮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저는 그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식시장은요, 매일 바뀌는 것 같지만 산업이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투자의 중심은 늘 기업의 이익, 산업의 발전 정도 여기에 가 있어야지 오늘 밤에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아침에 호가가 프리마켓부터 달라지는 그놈의 호가 공부하는 것보다가 기업의 본질을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공부하려면 그분들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근로소득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근로소득보다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이 자본시장 공부하는 데는 너무 이제 쉽게 접근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부디 공부 많이 하시고 주식은 변동성이 꼭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하시고 분할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돈 벌려고 그러시면 그분들 패 꼬여요. 시간이 기대서 좋은 기업, 1년 뒤 주가, 2년 뒤 주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도 주가는 언제든지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그분들 빨리 뭘 사는 게 아니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저하고 약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